오늘 교재는 부채의 습격이란 책입니다. 우리 AMP 교재는 우리 한국인 저자책들은 선정을 그동안 안 했는데, 제가 뭐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 한국인 책을 선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나 또는 IMF나 세계은행 같은 데서 실물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나 학자들 견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야 전 세계를 갖다가 이게 넓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거기만큼 성장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를 이 서구 문명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선정을 안 했는데, 이 부채의 습격이라고 더글라스 김이란 이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월스트리트의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에 못지않은 아주 명저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또 31기 AMP 교재 중에 제일 1번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한 겁니다. 30기 때도 가장 중요한 책이 가장 먼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순서대로 뒤쪽에 있는 것들은 5번은 그 5건 중에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책을 강의하기 전에, 이 책이 이제 저자가 한번 보자. 이게 언제 출판했노? 출판일자가 한번 보자. 그죠? 2010년 10월이니까 이 사람이 쓸 때 한 1년 정도는 써야 됐으니까, 적어도 이 책에 인용된 통계가 2009년 통계나 빨라야 2010년 중간 통계인데, 지금 2011년도 지났고 2012년이기 때문에 일부 통계가 오류가 있더라고요. 한 2년 전 통계니까. 그리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 사소한 오류도 있고, 그렇다고 이 책이 그 오류가 이 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전부 다 제가 이 유인물로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이래서 이 유인물에는 이 책이 이제 저자가 쓴 날짜 기준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때문에 부족한 통계 오류도 잡혀져 있고, 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여기에 제일 끝에 6페이지에 정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유인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행간을 다 분석하고 책을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먼저 펴십시오. 자, 유인물을 먼저 피시게 되면요, 첫 페이지에 한국의 가계부채 종합분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매일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1000조 가까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GDP 규모만큼 약 한 90%만큼 가계부채가 GDP의 90%까지 왔기 때문에 곧 가계부채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가계부채 지난 4년 동안 34%가 증가했다. 그래갖고 첫 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그림이 바로 어제 그저께자 목요일자 금요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2012년 1일에 가장 최신 통계를 통해서 정리한 건데,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가계빚이 4년 동안 무려 34%가 증가했습니다. 4년 같으면 리먼 사태 터지던, 세계 금융위기 터지던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34%가 증가했으니까 단기간 내에 상당히 빨리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막대 그래프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 34% 중에서 은행권, 1금융권에서 증가폭이 24%였고,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많았던 것이 옆에 있는 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도 이자가 한 3% 정도가 더 높죠. 대출 이자가. 2금융권 증가폭이 63%로 4년 전에 110억에서 179억으로 110조에서 179조로 2금융권 증가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 이 2금융권 증가폭은 누가 주로 2금융권 대출을 받는가 하면은 중하층 계층입니다. 중하층 계층. 2금융권 대출이 중하층들입니다. 중상층보다 약간 밑에 계층. 중하층 계층들이 2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가 되게 되면 중하층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봤던 24% 증가했던 은행권, 이 은행권은 중산층 이상 계층입니다. 중산층 이상 계층. 돈이 뭐 수십억이나 수백억 있으면서 뭐 투자를 위해서 빌린 사람도 있고, 또 중산층들이 그 주택담보대출 1금융권에서 받은 것들도 있고, 집 5억짜리 사면서 한 뭐 1억 5천 받은 거. 그러니까 은행권 부채만 하더라도 소득 여유가 있고 정상적인 소득이 매년 적어도 연소득으로 4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받은 것들이라 이거는 상당히 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63%나 부른 제2금융권 늘어나는 거 있죠. 이거는 조그만 경기 침체만 와도 소득이 바로 줄거나 바로 실업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나 지금 현재 뭐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라 이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더라도 부채 규모가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잘못됐는데 1금융권 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450조지만은 2금융권은 63% 늘었지만은 179조로 절반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덩어리는 크지 않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로부터 36% 얻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할부 구매한 거 49% 있고, 자영업자 대출 32%가 있는데, 뭐,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로부터 대출 받은 것보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그 옆에 신용카드 할부 금액 49%, 자영업 대출 받아간 전가율 3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하층에 집중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부실화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52조, 103조. 그래서 제일 우측에 총 가계 빚이 현재 995조인데 우리가 위에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2011년 말, 한 달 전이죠. 작년 2011년 말 GDP가 1200조입니다. 1200조. 꼬투리 빼고 1200조. 1200조에 995조니까 그건 뭐 90% 가까이, 그죠? 80대 후반 90% 가까이 가계부채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부채를 안고 허리가 굽어져 있는 그림이 나와 있죠. 아주 실감 나는 그림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1페이지 제일 밑에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보게 되게 되면은 지난 표시로 비은행권 대출이 그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리먼 사태 이후에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11년 지금 12년 차 오고 있는데 비은행권 부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은행권 부채 증가율이 10% 이상 높기는 하지만은 지금 위로 증가하지 않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높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 밑에 은행권이 지금 인쇄물을 보게 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은행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밑에 2010년이라고 글자가 되어 있죠, 밑에. 그때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 2010년이라고 된 것부터, 10년이라고 된 것부터 올라가가지고 5% 위로 해가지고 5%선 2010년에서부터, 2010년이라고 된 부분이 이렇게 돼갖고 2011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1금융권은 지금 2010년 이후에 지금 5% 증가율 5% 선에서 지금 위로 상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 부채가 왜 늘어나고 있는가 우측 설명을 보니까, 확인을 하니까 2011년 현재 가계부채는 은행권 부채가 증가한 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그럼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증가했다 그러게 되면은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은행권이 부실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은행 부실화는 연결되지 않으니까 은행 위기로, 금융위기로 전파는 안 되고, 다만 개인은 힘들게 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날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개인만 타격을 받고 은행이 부실하면 안 되게 되면 그 경기 침체는 치료가 금방 됩니다. 근데 개인과 은행이 한꺼번에 다 같이 타격을 받게 되게 되면 그 침체는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이 증가한 건 금융권 부실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대출이다. 그 다음에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010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중하층에서 이금융권이나 또 대부 기관들, 단기고지 대금 대야 하는 곳, TV 광고만 아니고 산화머니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대출받는 증가율은 지금 2010년, 11년, 2년째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부실 규모가 더 크게 확장은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뜻입니다. 자, 1페이지를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부채 증가율 자체는 34%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 이미 20세기 들어서 이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로부터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이 써놓으십시오. 20세기에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20세기라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입니다. 대공황 이후부터 케인즈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해가지고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는 국가가 돈을 빌려주든 고용을 확대시키든 어쨌든 소비 여력을 만들어줘야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케인즈 이론입니다. 이 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장을 키워가지고 20세기의 자본주의의 특징이 부채 자본주의입니다. 부채 자본주의.